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고입니다. 이번에는 플러그인 랜드매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만들었었던 랜드스케이프는 다 지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랜드스케이프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기본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머티리얼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을 넣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검정색이 뜨는 게 정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곳에 보면 저 항상 인포를 추가해서 만들어줬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말고 이전에 랜드스케이프를 사용했던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잔디 옆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해당 머티리얼에 관련된 레이어 인포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썼던 거고 두 번째 썼던 것 같은데 일단 다 첫 번째 있는 걸로 해줄게요. 이전에 저희가 랜드스케이프에서 사용했던 머티리얼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 정도 크기네요.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네, 대충 랜드스케이프가 세팅이 됐고 플러그인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고 세 번째 플러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플러그인 브라우저 탭을 엽니다. 그럼 이곳에 저희가 랜드매스라고 검색해 줄게요. 이렇게 베타 버전이 나오면서 랜드매스 플러그인 있는데 이 플러그인 적용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옆에 체크 표시를 활성화하면 돼요.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타 버전 치고는 너무 퀄리티가 좋습니다. 일단 얘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우측 하단에 얼리어 에디터를 재시작해야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눌러서 재시작해 주겠습니다. 다시 저희 레벨로 돌아가 주고요. 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블루프린트 툴로 한번 돌아가 줄게요. 이곳에서 툴 세팅, 블루프린트 브러쉬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무언가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랜드매스를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아무 곳이나 클릭해 줍니다. 그럼 삼각형 무언가가 뜬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동상 같은 게 한 개 생겼습니다. 이걸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기준을 움직이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또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저희가 기준모에서 사용했었던 것처럼 시점이 고정되면서 같이 움직여지고요. 근데 지금 뭔가 특이한 게 이렇게 점 3개가 생성되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다른 곳을 클릭하셨다면 아웃라이너에서 해당 랜드매스 블루프린트를 클릭해 주세요. 이 블루프린트에 대한 개념은 추후 배울 예정이며 이 부분은 그냥 따라만 하실게요. 방금 이 부분을 스플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플라인을 하나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채 기준으로 움직이면 스플라인이 한 개 더 복제가 됩니다. 한 개가 더 복제가 됐죠? 끝에 있는 걸 굳이 안 건드리셔도 중간에서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원하는 모양의 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은 기다린 보람이 없겠죠? 자, 이 랜드매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민으로 되어 있는 걸 누르면은 반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맥스는 그대로 위로만 올라가는데요. 다른 건 크게 건드실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인버트 쉐이프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해당 스플라인 기준으로 나머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민으로 바꾸면 해당 스플라인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해당 부분은 이렇게 평탄화가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일단 먼저 이 산을 좀 안으로 옮겨줄게요. 해당 블루프린트를 클릭하고 움직이면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all of angle 이 부분은 조금 늘려볼까요? 늘려보면 늘렸네요. 60, 70, 80 값이 올라갈수록 경사로가 가파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폴업 모드를 위드로 바꿔주고 아래 폴업 위드의 값을 변경해주면 스플라인 기준으로 약간 높이 있는 평평한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즈모의 Z값을 통해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다시 산을 만들어주고 또한 이 상태에서 크기만 키우고 싶을 때는 이 Z 오프셋 이 부분을 설정해 줍니다. 100 정도만 넣어줄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1000을 주면 이 상태에서 10,000을 넣어주면 이렇게 해당 산이 그 크기만큼 비율로 커지게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 다음 머티리얼 부분을 살펴볼게요. 지금 랜드매스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머티리얼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컨텐츠 브라우저 열고요. 우측 상단에 세팅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서 엔진 콘텐츠 표시, 플러그인 콘텐츠 표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게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머티리얼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세팅 들어가서 엔진 콘텐츠 표시, 플러그인 콘텐츠 표시를 하면은 여기 우측 콘텐츠 브라우저를 보면은 엔진과 플러그인 폴더가 새로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해당 플러그인에서 오는 다양한 에셋들은 이쪽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당 브러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랜드매스 브러쉬들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머티리얼을 접어두고 아래 이펙트의 컬 노이즈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머티리얼 때부터 계속해서 노이즈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었는데 노이즈는 쉽게 말해 랜덤한 값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값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일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산의 형태가 랜덤하게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노이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랜덤하게 값이 변해지고요. 다시 또 값이 작아질수록 해당 산의 형체를 갖춘 상태에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값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과 벗어나서도 값이 설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일링도 한번 만져볼까요? 지금 정말 랜덤하게 산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높이는 크게 변하지 않고 저희 이 스플라인 안에서만 산의 형태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컬은 값이 안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타일링은 이쪽에서 값을 줘야지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값이 너무 세네요. 한 점 정도 주고 얘도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하면서 랜덤한 산을 만들 수 있어요. 산의 크기는 한 이 정도 동산이네요. 아까 산의 크기를 키우려면 이 자체를 스플라인을 크게 만들던가 아니면 이곳에서 Z 오프셋으로 좀 설정을 할 수 있겠네요. 산의 크기를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보는 게 좀 더 편해 보이네요. 자유롭게 한번 변형을 해보세요.
이렇게 랜덤한 산이 만들어지죠. 마치 저희가 스컬프팅 할 때 노이즈와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터치해서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서 원하시는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로 위에 블러링이 있는데 블러는 약간 뿌옇게 만드는 성질이 있잖아요. 약간 스무딩 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을 변경해주면 값이 높아질수록 좀 더 산이 부드러워지죠. 스무드 툴과 약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면 평탄한 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더 플레이하기 편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스무딩 툴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쭉 펴 발라주고 마음에 안 든다면 해당 부분을 다시 취소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스무딩이 펴 발라질지 손쉽게 편집할 수 있죠. 다음으로 스무드 블렌딩 쪽을 봐볼까요? 이쪽에서 이너 스무드와 아우터 스무드가 있는데 저희 라이트에서 스팟라이트에서 이너과 아우터에 대해서 있었죠? 이것도 간단하게 지금 너무 노이즈 값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이 상태에서 일단 캡 쉐이프 이 부분 눌러줄게요. 올려주고 이 캡 쉐이프는 이 스플라인 형태에서 위에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캡 쉐이프는 마치 모자를 씌운 것처럼 위쪽 부분이 플랫톤으로 누른 것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널 스무드 부분을 변경하면 안쪽 부분이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반대로 아우터 부분에 값을 주면 바깥쪽 부분에서 평평하게 이 스플라인이 아닌 기존에 있는 랜드스케이프와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완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캐릭터가 올라가기가 더 편해집니다. 지금은 끝에가 너무 가파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1000 정도 값 2000이 좋겠네요. 2000 정도 값을 주면 캐릭터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죠. 이 부분도 너무 가파르면 이너 쪽을 값을 주면 이 스플라인 기준으로 조금 더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기능들을 토대로 한번 간단하게 제작을 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작은 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이러한 랜덤한 산도 랜드매스 툴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번엔 산 말고 랜드스케이프 전체적인 느낌을 변형시키는 걸 알려드릴게요. 다시 탭을 열고 블루프린트에서 머티리얼 온리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줄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랜드스케이프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그려져 있는 랜드매스는 잠깐 닫아줄게요. 지금 보면 이번에는 새롭게 생긴 맵이 하나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이 브러쉬 세팅 아래 머티리얼 이쪽이 보일 겁니다. 여기 살짝 내려가 보면 커스텀 스칼라 파라미터가 보일 건데요. 여기서 하이, 사이즈, 알파, 엣지들을 조정하면서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높이를 한 반으로 줄여볼까요? 높이가 반으로 줄게 되고 이걸 값을 주면 더 커지고 그리고 크기도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커스텀 텍스처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노이즈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텍스처 모양으로 랜드스케이프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노이즈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전에 사용했었던 건 이거고요. 높이를 수정해서 보면 이렇게 생긴 노이즈도 있네요. 다양한 노이즈들을 넣고 이것저것 적용시켜 보시면서 이렇게 불규칙한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랜드매스 블루프린트가 있었잖아요. 얘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두 가지 블루프린트를 혼합할 수 있어요. 아까 레이어에서 잠깐 다뤘었죠? 저 산은 너무 크니까 그냥 이곳에다가 몇 가지를 한번 더 추가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랜드매스 눌러준 다음에 화면 한번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은 랜드매스가 한 개 더 생긴 거 볼 수 있죠? 좀 구분하기 편하게 얘는 랜드매스 2라고 해주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 친구는 랜드매스 1이라고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스플라인을 좀 움직여 볼까요? 다시 원래 랜드매스 보이게 해주고요. 당연 이곳에서도 페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배웠던 페인트처럼 페인트 칠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이 랜드매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 페인트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 줄게요. 이 머티리얼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고 보이지 않는다면 이 페인트 칠한 곳이 그대로 이 해당 레이어에 적용되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서 페인트 칠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그럼 지금 보시면 이쪽 레이어에는 해당 블루프린트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에는 블루프린트가 추가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페인트 부분을 활용할 때는 일단 기본 레이어는 내버려 두시고요. 이곳에 블루프린트로 하나 만들어주면 이곳에 페인트로 이런 식으로 해당 레이어를 꺼준다면 기존 레이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레이어에는 확실하게 고정된 것만 사용을 해주시고 다른 레이어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옮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만들었던 이 블루프린트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이 두 번째 레이어에다가 컨트롤 V를 하고 클릭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옮겨집니다. 대신 단점은 페인트는 안 옮겨진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페인트 자체가 이 레이어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번 레이어에서 페인트 한 걸 제외하고 이 모델 형식만 똑같이 가져와 준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랜덤하게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디자인해 봤는데 그것을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킥색 브릿지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럼 이곳에 캐니언, 캐니언 락키 그라운드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에셋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좀 좋겠네요. 해당 머티리얼을 가져오겠습니다. 몇 개 좀 튀어나온 에셋들도 가져와 줄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이 그래스 부분만 바꿔줄게요.
네, 레벨을 간단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이 사이트에서는 마이스, 즉 화성에 관련된 3D 에셋과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3D 모델 하나를 받아줄게요. 지금 보면 GATF, USDG, 기타 등의 파일이 보이는데 저는 GATF 파일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은 3D 에셋 파트에서 다뤘었는데요. 모르시는 분은 이 부분을 참고해 줄게요. 또한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사이트는 솔라 텍스처 사이트입니다. 이쪽에 보면 다양한 행성들의 텍스처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Earth 부분을 받아줄 건데 원하시면 8K 받으셔도 되고 좀 부담스러우시면 2K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여드릴 거는 멀리 배치하고 지구와 같은 형태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탭에 세계지도 같은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냥 여기서 우클릭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서 편하신 위치에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행성을 만드는 방법은 추후에 다룰게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기본 베이스랑 노멀맵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를 눌러주시고요. 데일리 스캐터링 저희 배웠었죠? 이 부분에서 하얗게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이 행성 부분 있죠? 행성의 트랜스폼 모드를 가장 아래 플래닛 센터 앳 컴포넌트 트랜스폼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럼 저희 안개 부분도 꺼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 어두운 공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나의 폴더 텍스처 부분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지구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곳에 이 받으라고 했던 이 텍스처들 있죠? 이것들을 모두 임포트 해줄게요.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보신 다음에 이곳에 스타일스 혹은 스타일스 플러스 밀키웨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아줄게요. 저는 밀키웨이를 받아주겠습니다. 이것을 얼리얼 엔진에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머티리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m 언더바 지구 라고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곳에 일단 텍스처를 다 끌어올까요? 베이스 컬러랑 노멀 값을 연결해 주고요. 너무 빛나면 그러니까 러프니스 값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시켜 주고요. 액터 배치 패널에서 스피어를 하나 꺼내서 크기를 키워준 다음에 이곳에 방금 제가 만들었던 지구 머티리얼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크기를 한 그리고 이 올 폴더를 누른 다음에 스카이 스피어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지금 보면 SM 스카이 스피어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C 해서 복사해 주고 편하신 위치에다가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SM 스카이 스피어라는 세팅 메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냥 구체 모양의 세팅 메시인데 이거를 레벨에 배치했을 때 안쪽에서 전반적인 하늘 형태를 보여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것을 레벨에 배치하고 크기를 배치해주고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m 언더바 나수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곳에 저희가 봤던 밀키웨이브 얘를 연결해주고 해당 머티리얼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떤가요? 지금 태양이 스카이스피어 머티리얼을 못 뚫고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M 은하수 이 머티리얼을 블렌드 모드에서 트랜스루선트로 바꿔줄게요.
그럼 아마 태양이 뚫고 들어올 거예요. 화성엔 대기가 약하니 포그는 아예 빼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봤던 3DSS 레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저도 직접 화성에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가요? 마침 캐릭터도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여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또한 재밌는 것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 콘텐츠에서 Third Perso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필터해 줄게요. 필터가 안 보이시면 이쪽에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BP Third Person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캐릭터가 저희가 실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같은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를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블루프린트가 열릴 텐데요. 다른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좌측에 보시면 캐릭터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줄게요. 그 다음 중력 스케일이라고 오른쪽 디테일 패널에 있을 거예요. 디테일 패널이 안 보이시면 창에 디테일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이것을 0.5 정도. 그 상태에서 컴파일하고 저장한 다음에 플레이를 해볼까요? 점프를 해보시면 이렇게 중력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룰 건데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화성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유익하셨나요? 아마 처음에 브러쉬 툴을 배울 때는 살짝 지루하셨을 텐데 랜드스케이프 머티리얼과 랜드매스 플러그인을 활용하면서 조금 재미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SF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린 사이트에서 다양한 에셋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는 실제 지구 같은 에셋을 만들고 자전도 하고 대기층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가 랜드스케이프인 만큼 최대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폴리지를 활용하여 이렇게 광활한 맵을 손쉽게 다양한 에셋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폴리지와 랜드스케이프 중 무엇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역시 그래도 폴리지는 광활한 곳에 배치하는 맛으로 툴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랜드스케이프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폴리지 이후 워터 플러그인을 통하여 바다, 호수, 강 등을 만들고 캐릭터와 간단하게 상호작용하는 정도까지 강의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벨 디자인, 즉 예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고 그때도 따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개념만 적당히 익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디테일 패널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이것저것 하나씩 만져보시면서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이번 강의에서 하이트맵 그리고 랜드스케이프의 높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머티리얼이 적용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초급 강의에서 다루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초급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레벨을 카페에 공유해 주세요. 또한 오늘 배운 강의 내용도 카페에 요약본, 단어장, 감축키를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 혹은 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